신규 구독자분들께서 제 지난번 영상을 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컴에서 찾아봤는데 싹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좀 약간은 후회가 되는데 뭐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앞으로는 자료 관리를 좀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종목은 비피도입니다. 비피도는 12월 1일 날 19,500원을 이탈 안 할 시에는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드렸고, 단기적으로 24,000원을 찍었을 때 20% 정도 잡수셨을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그 다음날 음봉이 떨어졌을 때 12월 23일 날 음봉이 떨어졌을 때 2만원 초반에서는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다시 주식을 다시 매수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날 그 다음날 시가를 안 깨는 양봉이 나와서 28일, 29일 날 다시 매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항대가 있는 25,000원에서 다시 매도했다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매도한 후에 한 10% 정도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1월 셋째 주에도 관심 있게 다시 22,000원 중반대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으니까 다시 매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지금 다시 매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목은 삼목 S폼입니다. 삼목 S폼은 12월 14일 날 종가가 끝나고 그 다음날 관심 있게 보실 종목으로 말씀드리면서 8,200원에서 8,000원 사이에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매수된 상태에서 단기 저항대 9,200원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아마 여기서 매도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1월 초에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다시 추세가 살아났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i3 시스템인데요. i3 시스템은 12월 7일 날 양봉이 났을 때 이 친구의 중심을 안 깨는 25,000원을 지지하면은 관심 있게 계속 보라고 말씀드리면서 1월 초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었습니다. 다른 자율주행차는 40%, 50% 가는데 이 친구만 버벅댄다 말씀드렸는데, 역시 그래도 우보의 걸음으로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27,00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우양입니다. 우양은 12월 11일 날 음봉이 나서 토요일 날 말씀드렸었습니다. 간편식 시장이 성장할 거라고 말씀드리면서 단기 목표가는 6,200원에서 6,300원을 놓고, 그때는 저항대가 주가가 올라갔으니까 저항대도 올라간 상태였는데요. 그때는 저항대가 6,300원 정도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AS 해드릴 때 요이땅한 가격 시작점 5,500원을 종가상 이탈 안 하면은 관심을 계속 가지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5,500원은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AFW입니다. AFW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때는 11월 26일 날 종가에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갭으로 떠서 일단 매도하라고 말씀드린 다음에 12월 7일 날은 이 자리에서는 밀릴 수가 없는 자리라면서 저도 지금 매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던 구간입니다. 저는 15,000원에 팔고 나왔고, 다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가격은 13,700원을 이탈했다가 지지하기 때문에 13,700원에 관심 있게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저는 다른 종목을 매집했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이 종목을 추천한 이유는 사람의 심장에서,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심장에서 피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혈관이죠. 이 친구는 자동차의 혈관을 만든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단기적인 추세 이탈가는 중심선 21,650원을 이탈 시에는
비중을 줄이셨다가 다시 보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한국바이오젠입니다. 한국바이오젠은 12월 17일 날 장 끝나고 말씀드리면서 7,600원 이하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7,580원을 찍고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많이 좀 터셨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날 12월 29일 날 말씀드리면서 7,700원을 비 맞으면서 올렸는데 7,700원을 깨겠냐, 그러면서 추세 이탈가는 7,700원을 놓고 가시라고 말씀드렸는데 7,700원은 안 깨고 다시 올라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한국바이오젠이 없으신 분들은 9,800원에서 9,700원 사이에는 매수를 한번 노려보셔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단타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추세 이탈가는 9,800원에서 9,700원을 잡고 들어가셨는데 9,600원을 이탈할 시에는 보지 마십시오. 단기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SPG입니다. SPG는 12월 7일 날 통통한 양봉이 났을 때 쫓아가지 마시고 7,300원 이하에서 7,200원까지 관심을 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관심 있게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14일 날 거래 터진 날에 중심선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관리자가 붙어 있는 느낌이 든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약간씩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친구가 만약에 9,400원 이하로 떨어진다 그러면은 약간의 비중을 줄이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RS 오토메이션인데요. RS 오토메이션은 12월 23일 날 장 끝나고 저녁 때 올려드리면서 8,600원에서 8,400원까지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린 상태에서 8,380원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N자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릴 종목은 펩트론입니다. 펩트론은 12월 21일 날 종가가 끝난 다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매수가는 16,500원 이하에서 매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었고 추세 이탈가는 16,000원을 놓고 들어갔었습니다. 추세를 이탈했기 때문에 제 관심에서 삭제했었습니다. 그 당시 추천한 이유는 일반 청약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주가를 끌어올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 다르게 한번 밀린 다음에 올라갔었습니다. 단기적으로 말씀드렸던 목표가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이 친구는 13,000원 유상증자 청약 가격이 오면은 거기서는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핌스는 12월 15일 날 종가에 말씀드리면서 음봉의 도찌도 지지 캔들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저도 아직 주식을 갖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매수한다고 말씀드려서 매수하면서 추세 이탈가는 14,900원을 종가상 이탈할 시에는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다행히 14,900원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17,000원 언저리에서는 매도하고 재매수를 다시 노린다고 말씀드렸으나 매도 후 다른 종목으로 들어가서 재매수 가격이 왔지만 매수를 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핌스가 없으신 분들은 16,200원 언저리에서는 매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 핌스를 추천했던 이유는 핌스는 설계, 공정, 소재 이거를 수직 계열화를 완료했고요. 메탈 마스크 공정이 세팅이 되면은 업체를 바꾸기가 힘들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했었는데 다행히 지금 상승 추세로 돌아가고 21선도 상향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상 12월달 관심 종목 AS를 해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